여러분, 오늘은 제가 카메라 렌즈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하나는 220만원이고 하나는 15만원이에요 물론 크기의 차이가 있긴 한데 이게 더 줌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오늘은 입문자가 카메라 렌즈를 사기 전 알아야 하는 8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전에 조리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이 조리개가 뭐냐면 사람의 눈으로 따지면 동공입니다. 빛이 처음으로 지나가는 곳이 이 조리개인데요, 이 조리개를 열면 빛이 많이 들어오고 밝기, 노출값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조리개를 얼마나 열었는지 보여주는 것을 노출값, F값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기한 게 F값이 낮아지면 조리개를 연다는 뜻이고 F값이 높아지면 조리개를 닫는다는 뜻이에요. 정말 신기하죠? 이게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조리개가 많이 열리는 렌즈들을 선호를 해요. 왜냐면 빛이 없는 상황에서 화질도 좋게 나오고 또 보케라는 것이 잘 잡힙니다. 배경들이 흐리게 잡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케라고 하는데요, 이 보케가 잘 잡히면 사람들이 느끼기에 되게 미적인 촬영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합니다. 렌즈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렌즈고 두 번째는 줌렌즈입니다. 줌렌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줌이 된다는 뜻이에요. 광각에서부터 멀리 있는 곳까지 다 아우러서 줌이 된다는 뜻이고, 단렌즈 같은 경우에는 한 화각, 그러니까 한 넓이에서만 찍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줌렌즈가 더 단렌즈보다 좋아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렌즈의 퀄리티로만 따지면 단렌즈가 줌렌즈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설계가 줌렌즈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나봐요. 저도 줌렌즈만 가지고 다니면 편할 것 같은데 줌렌즈보다 단렌즈가 훨씬 더 좋은 화질을 보여주고 단렌즈들이 또 낮은 조리개 값을 갖게 됩니다. 줌렌즈는 확연한 장점이 있겠죠. 가지고 다니기 귀찮지도 않고 탈부착 이런 거를 계속 할 필요가 없잖아요. 렌즈를 계속 바꿔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점에서는 줌렌즈가 더 좋습니다. 렌즈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정조리개와 두 번째는 가변조리개입니다. 가변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줌을 했을 때 최대로 열어지는 조리개 값이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킷 렌즈 1650 렌즈 같은 경우에는 f3.5-5.65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로 개방할 수 있는 조리개 값이 광각일 때는 3.5에서 줌으로 당겼을 때는 5.6까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고정조리개는 무엇이냐? 바로 반대입니다. 광각에서부터 망원까지 최대로 조리개를 개방할 수 있는 값이 F4입니다. 그러니까 광각에도 F4, 망원에도 F4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조리개가 훨씬 더 좋습니다. 고정조리개 렌즈가 F값이 F2.8로 내려가는 것들은 가격이 200만원이나 해요. 제가 쓰고 있는 게 1635GM 렌즈인데 이 렌즈가 F2.8의 고정조리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는 이 렌즈가 220만원입니다. 화각은 렌즈가 얼마나 넓게 찍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광각으로 찍으면 가까운 거리에서부터 먼 거리까지 넓게 찍는다는 뜻이고, 망원으로 찍으면 멀리 있는 것을 줌으로 당겨서 좁게 촬영한다는 뜻이에요. 광각과 망원의 중간에 표준이라는 화각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보는 눈에 화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곡이 거의 없는, 우리가 보는 눈하고 거의 흡사해서 표준 렌즈라고 합니다. 미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미리라는 게 화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미리가 낮을수록 넓게 보이고 미리가 높을수록 망원이 돼서 멀리 있는 거를 좁게 보이게 하는 거죠. 일단 35mm 이하는 광각이고 40mm부터 70mm까지가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70mm 이상은 망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광각이나 망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이랑 보이는 거랑 좀 다르게 나와요. 약간 왜곡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렌즈들로 각 화각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각 렌즈인데요, 보시다시피 넓은 화각을 보여줍니다.
공간의 거대함이나 풍경을 보여줄 때 많이 사용을 하는 렌즈라고 아시면 되고, 보시면 왜곡 때문에 가까이 있는 건 눈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멀리 있는 건 더 멀리 보이게 돼요. 이제는 표준 렌즈인데요, 아까보다는 더 줌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렌즈는 인물이나 어떤 피사체를 찍을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저희 눈이 보고 있는 원근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음은 망원 렌즈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렌즈 중에서 가장 줌을 넣을 수 있는 렌즈예요. 망원 렌즈들은 멀리 있는 피사체를 찍을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예를 들면 스포츠 경기 장면이나 아니면 동물, 연예인들을 찍을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원근감은 뒤에 있는 배경이 피사체와 붙어 보이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렌즈 이름을 읽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게 뭐 너무 복잡해서 한번 찾아보고 싶다 해서 찾아보신 것 같은데, 이제부터 이 렌즈를 어떻게 읽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보이는 거는 회사 이름입니다. 소니, 캐논, 니콘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보이는 게 마운트인데요, 모든 렌즈들이 모든 카메라에 다 맞는 게 아니에요. RF, FE, E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게 마운트를 설명하는 거예요. 캐논과 소니 바디에 호환이 된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마운트가. 시그마하고 삼양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렌즈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마운트를 꼭 보셔야지 어떤 바디에 호환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미리인데요, 제가 방금 화각에서 말했다시피 이 미리는 어떤 화각을 지원하냐입니다. 화각에 대시가 붙어있으면 줌렌즈고요, 화각 35mm, 85mm 이렇게 하나 숫자만 있으면 달렌즈입니다. 그 다음은 F값인데 렌즈가 열 수 있는 최대 조리개 값입니다. F2.8이면 F2.8까지 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보이는 영어 알파벳이 조금 헷갈리실 건데 L, GM, N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최상급 렌즈를 의미해요. 소니 같은 경우는 GM, 캐논 같은 경우에는 L, 그리고 니콘 같은 경우는 N을 써서 최상급 렌즈를 표현해줍니다. 평범한 렌즈면 이런 알파벳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풀프레임용하고 크롭용 렌즈가 따로 있어요. 풀프레임용 렌즈 같은 경우에는 크롭용에 끼워도 호환이 됩니다. 하지만 크롭용 렌즈는 풀프레임에 끼워도 호환이 되지가 않아요. APS-C용 렌즈를 풀프레임용에 끼우게 되면 이렇게 비네팅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호환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크롭 바디에다가 렌즈를 끼우게 되면 그 화각의 1.5배가 됩니다. 예를 들면 50mm는 75mm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센서가 작기 때문에 렌즈가 보여주는 것보다 잘려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5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 최소 초점 거리라는 거는 이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줘야지 이 렌즈가 초점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렌즈의 스펙에서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0.72m라고 되어 있으면 72cm까지는 가져야지 이 렌즈가 초점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렌즈들마다 기능들이 다 있어요. 다른 알파벳들도 써져 있어요. 예를 들면 OSS, IS, 마크로, STM, USM 렌즈들마다 가지고 있는 효과?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렌즈들마다 가지고 있는 효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알아둬야 되는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강악 흔들림 보정 OSS입니다. 캐논에서는 IS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렌즈가 흔들림을 보정을 해준다는 뜻이죠. 바디 같은 경우에도 흔들림 보정을 가지고 있고, 렌즈도 흔들림 보정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영상을 찍을 때 흔들림이 많이 축소될 수 있겠죠. 마크로 렌즈 같은 경우에는 초점 거리가 엄청 짧은 렌즈들을 의미해요. 근접 촬영이 가능해서 미적인 촬영도 가능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없었던 클로즈업한 촬영들, 익스트림 클로즈업 이런 거를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STM, USM, USD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아주 좋은 모터를 쓴다는 뜻이에요. 초점을 맞출 때 모터 소리가 적다거나 이런 거를 의미를 합니다. 렌즈들 찾아보시면서 각 기능들이 뭘 하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렌즈는 화각도 동일하고 F값도 동일해요. 근데 100만원 가량 차이가 나거든요. 도대체 왜 100만원이나 차이가 날까요? 이 가격이 다른 거는 사실 렌즈가 보여주는 화질이나 오토포커싱 능력, 또 보케
부드러운 보케 뭐 이런 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말 눈에 띌 정도로 차이가 나는가. 카메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뭐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차이를 많이 못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사실 두 가지 렌즈를 똑같이 같은 바디에 끼워서 촬영을 해보면 일반인 분들하고 이제 입문자분들은 좀 차이를 못 느끼십니다. 확연한 차이는 없다는 거죠. 최상급 렌즈들 사용해본 사람들은 확실히 이 오토포커싱 능력과 선명도, 또 이런 부드러운 보케, 부드러운 화질 이런 거에서 차이를 많이 느껴요. 하지만 100만원 좀 너무했다. 그래서 이 보케가 보케가 좀 동그랗게 잡히는지 아니면은 보케가 찌그러뜨리게 잡히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다르고요. 오토포커싱 능력도 오토포커스가 빠른지 느린지도 좀 다르고, 그리고 선명도가 이런 뭐 사람의 얼굴을 잡을 때 조금 더 부드럽게 선명하게 잡히는지 뭐 샤프하게 잡히는지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어요. 렌즈를 사기 전 무조건 추천을 받아서 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렌즈, 어떤 피사체를 찍을지 생각을 하시고 사는 게 중요해서 이 영상을 꼭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이거는 좀 틀린데 이런 거는 저도 아직 많이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이.